네, 안녕하세요. 지구입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영상 찍는 거는 가짜 사나이 2가 아쉬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욕먹는 이유죠. 근데 첫 번째가 이제 가학성에 대한 논란인데, 일단은 가학성이라는 것은 일단 참가자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 하는데, 1기 주제가 각성이라고 하면은 2기 주제가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학성적인 훈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4화에서 윤기 선수가 IBS를 깔려 있는데 경고관이 손으로 누운 장면, 이 장면을 말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이제 가학성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입니다. 운동이나 훈련에서 부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력에서 그 이상의 과부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부상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과부하의 범위를 어디까지 주고 운동 실행자의 역량을 체크하고 멈추게 하는 것도 교관이나 PT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고관이 손으로 IBS를 누르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는 장면이 아니었죠. 물론 윤기 선수가 이런 훈련을 받다가 다칠 수도 있지만 그걸 본인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외부적인 충격보다는 자신 스스로 알아서 일어나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IBS 무게가 90kg에서 120kg라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의 질이 나쁩니다. 1기의 훈련은 2군과 다른 교관들이 그 훈련생들에게 맞는 훈련을 시킵니다. 점진적인 몸에 대한 과부하를 시킨다는 거죠. 1기 교육생들은 2군이 서서히 몸이 달아오르게 하는 훈련을 시켰고, 더 시키면 좆될 것 같으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땅을 파는 것 있잖아요. 땅을 파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드는 훈련. 그러거나 거기에 이제 삽을 주는데 야전삽을 주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훈련생들은 그냥 삽 들고 팝니다. 1기의 1번은 이제 등산 간 나이에 이게 웬 삽질이냐고 미친놈처럼 웃은 것도 보면 멘탈이 나간 거죠. 이 아스날 교관이 훈련생들에게 되게 혼란을 주려고 하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미 일반인들은 이런 고강도 훈련을 받는 것 자체가 혼란에 온 상태입니다. 훈련을 미친 듯이 시키는 이유는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고통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온다. 거기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 고통스러울 정도의 훈련을 받는 거라고 합니다. 1기의 모습은 그 가부를 보여줬죠. 부상자 드는 훈련 있잖아요. 이동하는 훈련. 거기에서 이거는 할 수 있고 저건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은 이런 고강도 훈련의 목적이라는 게 왜 그런 건지 알 수가 있죠. 그 IBS 훈련인데 문제는 이때 이제 3명이 남죠. 줄리엔강, 지기, 윤기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키가 틀리죠. 윤기 선수가 제일 작습니다. 야전삽은 3명에서 IBS를 들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교관들이 체력이 정상일 때 괜찮죠. 그리고 키가 똑같으면 상관없어요. IBS 훈련에 키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 훈련을 계속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이비실 일반적인 훈련이나 IBS 드는 훈련 같은 거 보면은 키가 어느 정도 맞는 사람들끼리 붙여놔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이미 근데 훈련생들이 열차까지 받으면서도 체력이 고갈된 상태인데 힘도 없어. 그런데 IBS를 든다? 익숙하지도 않은데 이걸 할 수 있냐라는 게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2군이었다고 하면은 훈련의 순서를 바꾸었거나, 지금 2군 대위가 성추행과 폭행 전과 채무 관계로 이미지가 많이 하락은 했지만, 저는 훈련에서 보면은 2군 대위가 더 훈련을 잘 시켰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교육 방법이 이제 삼류예요. 저는 교관님들에게 묻고 싶은 게, 이거 훈련의 목적성과 교육 방법을 전혀 잡혀있지 않은 아마추어 같다는 생각밖에 들진 않아요. 교관들이 지시사항이 다 따라놓는 것 같아요. 갈구기만 하고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편집에 대한 문제점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시청자들도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하는데,
아니 어느 부분에서 시청자가 이걸 파악을 해. 근데 일기에서는 교관이 직접 말해주잖아요.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시청자들도 인지를 못해. 어느 장면에서 이 훈련에 대해서 목적성을 캐치를 할 수 있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갈굴 때 갈고 오고 훈련시킬 때 실패했을 때 왜인지 이해시켜줬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어주면은 손오반이 셀게임에 참가를 했어. 예? 셀게임에 참가를 했는데 손오반이 내가 싸워보니까는 셀이 이제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네가 잠재 파워를 개방하면 셀은 잼바를 쓰듯이 바를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싸워라 5반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겁나 쳐맞죠. 모르죠. 5반한테 이렇게 사전적으로 미리 말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존나 해라 이거야요. 그러니까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5반이 셀게임에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이야기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지금 가짜 사나이가 논란이 되는 것도 이 훈련에 대해서 목적성을 시청자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는 지금 욕을 처먹고 갈등 생기고 가학성이다 뭐 이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교관들의 리뷰를 보면은 숫자는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UDT 훈련에서 실제 전쟁 상황을 재현시키는 훈련이라서 전쟁에서는 상대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라는 것이 의미가 없고 훈련 또한 실제 전쟁에 비해서는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미를 알려줬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훈련생들에게 말해주지 않았고 시청자들도 모르죠.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들은 소리 지르고 비꼬기 바빴습니다. 네, 비꼬기 바빴어요. 자, 훈련생들에게 존중이 하나도 없어요. 자, 4번에 이제 네 번째는 훈련생들에게 존중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4화에서 덱스 교관이 이제 돋보였는데 4화에서 김병지가 이제 마지막 도전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훈련을 실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김병지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었어요. 김병지 선수가 면접 볼 때 제 나이 이제 50대인데 실천하는 게 있어서 두려움을 많이 가져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 말을 했고 트레이드 마크인 꽁지머리까지 자르면서 이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너무 고강도 훈련이었고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정신력은 다다랐고 정신력은 20대 이상인데 몸이 따라가 주질 않는 거예요. 데스트 교관은 존디가 쓰면서 김병지를 제재합니다. 이 이상까지 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지 선수가 얼만큼 많이 몸이 고단했냐 하면은 파워에이드를 들이키는 장면이 있는데 마시지 못하는 거야. 너무 몸이 힘드니까는 수분이 들어와도 이거 흡수를 못하는 거야. 그냥 뱉어버리고 토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했던 거죠. 의외로 좋았던 점은 이 사람들이 이제 교관들이 딱 멈추는 선을 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교관들의 행동은 씨발 니들이 존내 실패자이고 혼자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자 새끼들이다. 이런 거를 그리고 니들 전혀 팀을 생각하지 않아. 이런 듯한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멘탈을 막 무너뜨리기 위한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 멘탈을 무너뜨리는 훈련이 꼭 비꼬거나 이런 것만 있다고 하면 나는 그게 오히려 훈련의 질이 되게 저질이라고 생각해요. 4화에서 이제 지기가 리뷰한 걸 보면은 김병지가 탈락 후에 아스날 교관이 꿀빵 기수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일본 교육생이 챙기지도 못한 거를 지적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기가 훈련 받으면서 동계와 파이팅하고 파이팅하고 부활을 외치는데 다른 교관이 시끄러워하고 이지라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서로 합이 안 맞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예로 보여준 거예요. 이 장면이. 이들은 훈련에 대한 경력이 부족하고 오로지 자신이 받았던 단 하나의 훈련을 가지고 훈련에 대한 기억을 의존해서 훈련을 시키는 듯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5번째 에이전트 H가 윤기 선수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너 때문에 훈련 실패 그리고 뭐 윤기 선수가 이기적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난 이거 보면서 너무 벙쪘습니다. IBS 훈련 목적으로 뭐라고 했어? 주목적이 윤기 선수 팀 밸런스 팀워크입니다. H 네가 한 행동은
윤기 선수. 제가 밸런스 깼습니다. H. 그러면 독이 다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윤기 선수를 갈구고, 윤기 선수가, 저는 제가 이기적이었습니다. 전혀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 훈련 시스템이 병신 같아서 그런 거예요. A가 안 되는 상황이면 B라는 전략을 가지고 와야 해요. 여러 시나리오를 크게 그려야 하는데 그런 큰 그림이 없었어요. 이때 줄리안 강이 퇴교하고 지기랑 윤기 선수였는데, 지기는 이제 이러다 윤기 선수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먼저 퇴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기 선수는 지기가 있으니까 내가 지기 챙기지 않으면은 이제 서로 챙겨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종을 안 쳤다고 버텼다고 합니다. 근데 윤기 선수가 이때 빠질 때 김계란이 이제 5번 때문에 8번 퇴교 이지라고 있는데 4화 후반부는 진짜 너무 보기 힘들었어요. 그냥 그 1화부터 3화까지는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너무 체력 밑바닥까지 끌어내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모습에 감동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화 후반부는 이건 진짜 욕처먹어도 할 말이 없는 그냥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가짜 사나이의 감동 포인트는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고 출연진들이 이제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이 사람들의 출연진들이 구독자들이 100만이 넘어가고 10만에서 100만이 넘어가는 유튜버나 스트리머들이에요. 이거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일단은 이 유튜버 방송인들이 하나같이 고민하는 것은 일단 인지도가 서서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컨텐츠가 줄어드는 공포와 자기의 아니람에 취해서 평범한 일상에 자기도 모르게 합리화해서 도전을 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런 출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구독자들이 이런 출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노력해야겠다, 그런 감정으로 이제 시청자가 그런 감정을 시청자에게 전달받으면서 그게 이제 감동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1기 같은 경우에는 저 녀석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면은 이 새끼들 별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 일반 아저씨 같고, 공여주는 이제 몸 되게 많고, 뚱뚱하고, 이런데. 근데 2기에서는, 저렇게 몸 좋고 국가대표인데 나가 떨어지네. 나는 죽어도 못할 것 같다는 절망감밖에 안 생겨요. 김계란의 목적이 훈련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건데, 그 취지를 이제 총 감독인 김계란이 잊어버리고 무조건 고강도 훈련을 보여줌으로써 너무 연출적인 면과 자극적인 면을 강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총 감독인 김계란의 실수죠. 그런데 지금 이 프로그램에 관계없는 지금 이 장면은 경고관이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지기랑 까로랑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데, 여기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데 무릎에 힘이 없으면은 넘어질 수 있으니까 뒤에서 잡아준 거예요. 이거 서로 밀친 거 아닙니다. 경고관이 일부러 이렇게 이거는 해명을 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프로그램에 관계가 없는 정배라는 놈이 로건 몽캠과 이근대위 채무 성폭행 최근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김계란 얼굴 공개하면서 제보를 받겠다고 김영우 연내부 부장이 대놓고 신상을 털겠다고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비평할 수는 있어요. 시청자들은. 그거는 모든 콘텐츠가 다 똑같습니다. 비평을 받을만 하고 때로는 칭찬을 받을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개 병신짓인 것 같습니다. 개 병신짓인 것 같은 게 아니라 개 미친 찐딱 병신짓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정배우가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바뀌어야지. 바뀌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전하는 사람을 욕하지 마세요. 김계란도 가짜 사내 영상을 다 지웠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당분간 영상 업로드를 하지 않고 자숙하겠다고 했습니다. 에이전트 H도 인스타 하지 않고 유튜브 영상 올리지 않으면서 자숙하겠다고 했습니다. 로건 그간 아내는 임신을 했는데 유산하라면서 어떤 악플러들이 악플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참가자 히메길의 아내는 아내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아내는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악플에 이제 히메길이 아내가 그렇게 힘든 모습을 보고 나서 악플을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변호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얘가 정배우예요. 얘 구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 지금 되게 불쌍한 표정 지으면서 아 저는 뭐 괴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지랄 하는데 그냥 구속이나 당하고 감옥이나 가라. 네, 여러분은 변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누가 하나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건가요? 최소한 우리는 가짜 사나이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못하니까 너도 같이 못하자. 뭐 이런 역겨운 생각은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짜 사나이를 연출해주신 김계란, 에이전트 H, 아살랑, 덱스 교관, 야전사님, 제이크 교관, 그리고 스태프들, 적당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조회수를 올릴 수도 있지만은 변화를 하고 싶어서 참가해준 참가자들, 김병지, 줄리엣 강, 운식이, 까로, 곽윤기 선수, 윽박이, 이과장, 머도, 키네길, 샘김, 홍군님, 손민수, 조재원, 오현민님 도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쫄지 않는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